세계 스마트폰 시장 패권을 둘러싼 삼성전자와 애플 간의 탈환전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일단 3분기의 경우 삼성전자가 갤럭시 Z 폴드 3와 갤럭시 Z 플립 3 등 폴더블 폰의 흥행에 힘을 입어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며 기선을 잡았습니다. 이로써 삼성전자는 폴더블 폰 시장 독주 체제를 공고히 하게 됐죠. 차세대 폼팩터 경쟁에서 삼성전자를 쫓기 위한 경쟁사들의 행보가 주목되기도 했는데요. 매번 삼성을 잡겠다며 설레발을 치는 중국 제조사들은 역시나 흥행에 실패를 했습니다. 샤오미나 화웨이의 경우 미믹스 폴드와 메이트 X 등의 폴더블 폰 완성품을 내놨지만 큰 반향을 얻지 못했습니다. 흥행 실패의 대표적인 원인은 떨어지는 완성도였습니다. 이들이 내놓은 폴더블 폰은 영하의 온도에서 디스플레이가 파손되는 등의 심각한 결함을 나타냈습니다. 이렇다 보니 중저가가 아닌 플래그십 모델에서 중국 제조사들은 브랜드 신뢰도를 쌓지 못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 조사 업체 카운터포인트 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삼성전자의 폴더블 폰 출하량은 약 800만 대로 전체 시장 900만 대에서 무려 88%를 차지할 전망입니다. 그리고 오는 2023년까지 전 세계 폴더블 폰 출하량은 3천만 대까지 성장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몇몇 업체들이 시장에 진입하고 있지만 삼성전자가 75%의 점유율을 유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애플의 폴더블 폰 출시는 2023년으로 예상되는데요. 이 전망이 맞다면 내후년까지 삼성전자의 적수를 찾기 어려운 것입니다. 구글 역시 차세대 폴더블 폰인 픽셀 폴드를 내년 상반기 중 출시할 예정이었으나 삼성전자 제품 대비 경쟁력이 낮다고 판단해 연기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2023년까지 적수가 없어 삼성전자의 독주체제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는 것이죠. 삼성전자가 혁신 기술에서 얼마나 앞서고 있는지 체감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삼성전자의 라이벌로 불리는 애플은 위기감을 느꼈고 한 가지 대안을 생각해냈습니다. 연말 대목을 앞두고 신규 스마트폰인 아이폰 13의 몸값을 크게 낮춘 것입니다. 그러나 가만히 있을 삼성전자가 아니었고 삼성전자 역시 최근 미국에서 갤럭시 Z 폴드 3의 할인 판매에 돌입했습니다. 이렇게 삼성전자가 맞불 작전을 펼쳐 가격을 낮추는 대안이 통하지 않게 되자 애플은 은근한 엄프를 시작했습니다. 4분기 판매량 1위는 애플이 차지할 것이라는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4분기는 스마트폰 최대 성수기인데 삼성전자는 이 시기에만 유독 애플의 선두를 내준 바 있습니다. 그러니 이번에도 4분기에는 삼성전자의 선두 자리를 탈환할 것이라고 자신하는 건데요. 이런 애플의 자신감은 다름 아닌 중국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은 규모가 매우 큰 시장입니다. 실제로 삼성전자는 2018년 이후 중국에서 1%의 점유율도 달성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국 시장에서 너무 낮은 점유율을 달성하고 있기 때문에 4분기 판매량 1위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중국에서 중저가 제품이 선호되는 것이 사실이긴 하지만 상상 이상으로 낮은 점유율임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 원인에 대한 의문이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사실이 보도되었습니다. 팀쿡 애플 CEO가 2016년 당시 중국 내 어플 사업 확장을 위해 비밀 계약을 체결했다는 보도가 나온 것입니다. 7일 영국 가디언 등의 외신 보도에 따르면 팀쿡 CEO는 2016년 애플에 대한 중국의 규제 조치를 논의하고자 중국을 방문했을 당시 중국 관리들로부터 애플이 중국 경제에 충분히 기여하지 않는다는 질타성 발언을 들었다고 합니다. 이를 접한 팀쿡 CEO는 중국 관리들과 규제 완화 조건으로 하는 대규모 투자를 약속한 것입니다. 여기에는 투자와 비즈니스 거래 및 근로자 교육을 통해 중국의 경제적, 기술적 강점을 개발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약속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애플은 비밀 계약 이후 중국 업체의 부품 사용량 증대와 중국 소프트웨어사와 협정 체결, 중국 대학과 기술 협력 등의 방식으로 중국에 투자를 했습니다. 실제로 애플은 2016년 중국 최대 풍력 터빈 제조사인 신장 금풍과기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017년엔 아이클라우드 사업장을 중국으로 이전하겠다고 밝혔고 2018년에는 중국이 3억 달러 규모의 클린 에너지 투자 펀드를 런칭했죠. 애플이 중국 내 원활한 사업을 위해 체결한 비밀 투자 계약의 규모는 약 2,750억 달러, 하나로 323조 원이 넘습니다. 물론 애플도 혜택을 챙겨 먹었습니다. 결제 서비스인 애플페이와 클라우드 서비스인 아이클라우드, 앱마켓인 앱스토어에 대한 규제 완화 등의 혜택을 받은 것입니다. 이번에 드러난 애플과 중국의 비밀 계약은 미국 IT 매체인 더 인포메이션이 입수한 애플의 내부 문서 및 관계자들의 인터뷰를 통해 확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더 인포메이션에 따르면 계약 기간은 5년이지만 별다른 추가 사항이 없다면 2022년 5월까지 자동으로 1년 연장되는 세부 사항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제서야 유독 중국 시장에서 애플이 삼성전자와 큰 격차를 벌리며 선두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이유가 납득이 됩니다.
4분기에 선두 자리를 탈환할 것이라는 자신감도 어쩌면 이런 배경에서 나올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애플의 주력 상품인 아이폰은 최근 6년간 중국에서 가장 잘 팔리는 스마트폰으로 꼽혀왔고, 애플은 지난해 연간 매출의 19%를 중국 시장에서 거둬들였습니다. 제대로 돈맛을 볼 수 있으니 거액의 투자를 결정하는 것은 어쩌면 자유로운 부분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일종의 뇌물처럼 비밀계약서를 쓰고 투자를 한 뒤 삼성전자 등의 기업들과 정당한 경쟁을 펼친 척을 했다는 것이겠죠. 또 기업 대 기업이 아니라 기업 대 정부, 그것도 자국 정부와 적대적인 외국 정부와 비밀 거래를 했다는 사실은 우려를 사기 충분한 일입니다. 기술 유출 또한 아예 없다고 장담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일각에서는 미국 정부의 압박에 중국 화웨이가 고초를 겪고 있음에도 중국 내에서 아이폰 판매량이 꾸준히 증가한 것은 중국 정부의 애플 봐주기 덕분이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4분기에 삼성전자의 1위 자리를 빼앗아오겠다는 자신감으로 설레발을 치던 애플은 해당 보도와 관련해 아직도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해당 소식에 대한 해외 반응도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해외 네티즌들은 애플은 중국화되어버린 쓰레기 사과, 부자가 되는 CEO와 기업들은 우리를 중국에 팔았습니다. 지금도 그들은 우리의 모든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나는 애플이 투자를 한 것이 아니라 공개 뇌물을 준 것이라고 생각한다. 팀쿡이 아니라 팀 사기꾼으로 불리고 싶다. 하필 중국 정부와 비밀 거래를 했다니 그것은 말 그대로 반역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거기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애플은 그다지 애국심이 강한 회사가 아니었습니다 라며 대체로 애플을 비판하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중국 시장 점유율에는 한 가지 반전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애플이 비밀 계약까지 진행하며 중국에 대규모 투자를 해왔고 지난해 연간 매출의 19%를 중국 시장에서 거둬들이고 있지만 이 돈이 한국으로 흘러들어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이폰의 부품 중 상당 부분이 메이드 인 코리아이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 스마트폰이 애플에 밀려 중국 시장 점유율 1위 미만을 기록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삼성을 비롯한 우리 기업들의 주머니가 두둑해지고 있는 거죠. 22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아이폰 13 속 한국 부품 비중은 전작 아이폰 12의 27%를 뛰어넘은 30% 이상입니다. 특히 스마트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디스플레이는 한국 기업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가 100% 전량 공급하고 있습니다. 카메라 모듈 역시 중국 기업의 탈락과 일본 업체의 부진으로 LG 이노텍이 대부분 책임을 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애플은 아이폰 13에서 특히 카메라를 강조하며 홍보를 펼쳤는데요. 시리즈 전 모델에 확대 적용된 센서 시프트가 한국 기업의 기술인 것입니다. 아이폰 13의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유기발광 다이오드 OLED 디스플레이의 화면 주사율이 60Hz에서 120Hz로 바뀐 것입니다. 주사율은 1초의 화면에 표현할 수 있는 정지 화면의 숫자로 숫자가 높을수록 역동적인 화면을 부드럽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애플은 고주사율에 따른 배터리 소모를 줄이기 위한 조치로 사용자가 보는 콘텐츠에 맞춰 주사율을 10에서 120Hz로 자동 조정하는 프로모션 기능을 적용했는데요. 시리즈 플래그십인 아이폰 13 프로와 아이폰 13 프로 맥스에는 삼성 디스플레이의 OLED가 독점 공급됩니다. OLED를 만드는 소재 역시 우리 기업이 만듭니다. OLED 소재는 삼성 SDI와 덕산 네오룩스, 솔루스 첨단 소재가 만들고 OLED 패널을 스마트폰에 부착하는 역할을 하는 경연성 인쇄 회로 기판은 영풍전자가 주요 공급사입니다. OLED 디스플레이 구동칩 역시 삼성전자와 LX 세미콘이 공급을 맡고 있습니다. 4분기 시장 점유율에서 삼성전자를 넘어서겠다는 애플이지만 이렇게 되더라도 생산량 증대에 따라 국내 부품 기업의 실적 호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과 치열한 경쟁을 펼치면서도 한국 기업들 없이는 경쟁을 할 수 없는 애플의 상황이 참 아이러니하게 느껴집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정보가 되셨다면 그것만으로도 감사드립니다. 늘 새롭고 유익한 뉴스를 전하는 로버튜브 되겠습니다.